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식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허식입니다.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9억 9,974만 2천이 감액된 173억 7,62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해와달 낚시공원 상료 등 5개 항목에 1억 5,900만 5천원, 국고보조금 등은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려 사업 등 23개 사업에 2억 4,078만 4천원이 정액된 127억 5,869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등 58개 사업에 12억 989만 6천원이 정액된 44억 5,8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978만 3천원이 정액된 259억 3,3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산업보전 및 육성정책의 수산경영 분야는 5,870만원이 감액된 3억 7,0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개발 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정액된 5,130만원. 645페이지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25만 8천원이 정액된 2,412만 8천원. 646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정액된 3,500만원. 영세도선 운영 손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정기검사비 5천만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수산가공 분야는 5억 7,776만 4천원이 정액된 10억 3,1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산물 가공사 산업 육성, 산지 가공 시설 지원에 4억 8천만원. 648페이지 수산물 가공 포장시설 등 지원에 5천만원이 정액된 1억 5천만원. 수산물 소비 촉진에 9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 649페이지 수산물 가공 공장 스마트 지원에 1,510만원이 정액된 3천만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5,8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선인강 제첩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하동 제첩만을 활용하는 가공업체 및 요식업소를 발굴 지원하는 하동의 가치를 담은 선진강 제첩 특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어업 생산 기반 조성에 59억 2,832만원이 감액된 72억 3,88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에 6,500만원이 감액된 3억 원, 소규모 정주항 유지 보수에 5천만원이 정액된 4억 원. 651페이지 2021년 연막항 어촌 유질사업 3차년도 사업비 27억 5,600만원. 2022년 송문항 어촌 유질사업은 2차년도 사업비 19억 8,288만원. 현재 공모사업 중인 2024년 어촌 신한력정지사업 2개소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해양환경보전 분야에 1억 6,258만원이 감액된 5억 6,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식의장 관리사업에 450만원이 정액된 2억 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에 7,978만원이 감액된 2억 3,936만원,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측정 장비 지원 사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경쟁력 강화에는 4억 8,204만 5천원을 감액한 15억 6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업 생산 운영 지원에 1,275만원이 정액된 3,775만원. 655페이지 신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840만원이 감액된 1억 7,160만원.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657페이지. 소행어선 인양기 지원 사업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 소행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에 1,8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 지역 특화 수화물 축제 지원에 2,35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 친환경 수화물 배합사로 지원 사업에 1,636만 원이 증액된 4억 1,63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기른어업 육성 분야에는 86억 8,095만 5천 원이 증액된 106억 3,435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659페이지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400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 660페이지 석시로폼 부표를 교체하는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에 1억 9,734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장비 지원에 1,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 양식 수화물 재보험 지원 사업에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926만 7천 원이 증액된 4,206만 7천 원을 7천 원. 661페이지 면역정강제 공급사업에 72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 사업은 6개소에 14억 4천만 원. 662페이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1,68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양어사로 전문생산시설 구축에 73억 4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페스트로폰 부표 처리비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보호에는 2,291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1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상종자관리 사업에 2,875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불가사리 성계 구제에 583만 3천 원이 감액된 4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내수면 어업 육성에는 12억 6,785만 2천 원이 감액된 28억 5,9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내수면 개발 운영 지원에 1,746만 원이 증액된 1억 272만 7천 원, 유유제수지 자원화 사업 2차 사업에 17억 5,800만 원,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에 7,922만 5천 원이 증액된 9,922만 5천 원. 666페이지 제첩 서식지 복원 사업에 5,453만 3천 원이 감액된 3,666만 7천 원, 외래어종 퇴치 수매에 8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 조성 사업에 1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 인공산란장 유지 관리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섬진강 언어 수정화 이식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어업 지도에는 3,034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1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양 안전 지킴이 사업에 1,252만 7천 원이 감액된 2,447만 4천 원,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 기관 교체 사업에 5,280만 4천 원이 감액된 1,674만 6천 원, 업 지도선 관리에는 엔진 개방 검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섬진강 유지관리 사업에 2억 5,669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9,3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에 1억 188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4,300만 원, 섬진강 모래 준설지구 하상정비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3억 원, 송림 물놀이장 유지관리에 5,8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페이지 맹시월 사업 조서입니다. 어촌 분야 일반 농산성 개발 사업 등 총 국근에 31억 8,431만 6천 원을 재해 미발생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맹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지자체에 계시면 보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교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교성 의원입니다. 예, 식소는 말씀하십니까? 네. 예. 6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동의 가치를 담은 섬진강 개척 특선화 사업, 이 신규 사업이네요. 사업비가 1억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 지원 대상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가공업체나, 요식업소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규모 기업이 아닌, 소규모 어가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대상은 가공업체, 그 다음에, 일반 제철 음식을 취급하는 요식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6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62페이지.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관련돼 봅니다. 이 사업비가 73억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준공이 되는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주식의 수입에서 배합사료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하게 되면은 첫째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생산 공장에 40명 정도 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여기 이제 라인을 증설하고 하게 되면은 2개 라인 증설되면 한 6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생산 공장이 들어섬을 해서 녹차 참숭어를 사육하는 우리 어가들이 물류비 절감으로 인해서 아마 사료 인하 효과를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장 규모로 연간 한 2,300톤 정도 지금 배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물류비 절감을 해서 인하 효과를 보면은 약 한 5억 원 내외로 어민들이 좀 가격 절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 규모는 한 100여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 6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명에서 앞으로 한 60명 정도 더 채용한다 않습니까? 예. 기존 지금 현재 일공장이 의령에 있습니다. 의령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쪽은 생산 라인을 늘리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연 혹시 구 에버딩대 시설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투자주식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잘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투자주식가에서 활용 방안을 아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그게 2016년경에 한 79억 가량을 들여가고 이 기숙사를 갖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골치 아픈 어떤 골치 덩어리로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게 채용된 직원들이 구 에버딘대 기숙사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해서 이 유기적 지원 대책설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원인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기숙사로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성산업단지나 인근의 농공단지나,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하신 계십니까? 김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189페이지 보면은 하동의 가치를 담은 섬진강 제첩 특성화 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이 섬진강 제첩만을 취급하는 가공공장의 포장재, 가공기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섬진강 제첩에 대한 신뢰라면 이미 섬진강 제첩은 그 2011년도에 그 지리적인 도시 그 단지 포장을 받았다 아닙니까 이때 맞지 2011년도에. 네. 그리고 당시 하동군의 다른 지역과 제첩에 차별화가 입증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아까 동 의원이 지른 것처럼 64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은 그 하동의 가치를 닮은 섬진강 제첩 특성화 사업이랬는데 이 가치를 닮은 거라는 거는 우리가 벌써 섬진강 제첩의 지리적인 포시를 이기다가 획득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요게 맞죠? 그런데 나중에 보기에는 요 예산서의 648페이지를 보면은 수산 가공품 보장 지원이 전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으로 배상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포장재 지원. 예. 예. 민간 자본이라고 보장시설 지원에 맞지요? 5천만 원이 정액돼 있다 아닙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러되면은 가공설비 지원 사업 역시 편성되고 있는데 굳이 하동의 가치를 닮은 섬진강 제첩 특성화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같이 보태면 되지 그 따로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648페이지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은 네.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원을 해주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동군에 이 제철 가공을 하는 업소가 뭐 크고 작은 걸 다 합하면 7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포장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포장을 하는 그 포장 기기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신규로 제첩 섬진강 제첩 특성화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을 이제 발굴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하동에서 지금 생산되는 제첩이 대체적으로 국내산으로 타 지역 제첩하고 섞여서 가공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진강에서 생산되는 이 제첩만 취급하는 업소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그 발굴해서 이제 가공업체나 요식업체에 그래, 아까 그 예.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수산 가공품 포장시설 등, 네. 가공기기로도 있지만, 그게 포장재도 포함됩니다, 거기. 등에. 예, 그러니까, 뭐 그 학교에서 포함되기 가면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동의 가치를 달면 점진강 제첩 특성화 사업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때 단체 상도 받고 단체 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여기를 또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따로 괜히 중보가 되게끔 해놓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따로 이해하고 사업을 벌릴 필요가 있냐고 그 소리입니다. 여기 정액돼 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하신 계십니까? 강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그 주요 단위 설명서 185쪽에 보면은 한국수산업경영인 하동군 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의 총 사업인데 그게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2,300만 원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또 198쪽에 보면
자율관리업 사무장 채용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2분을 채용하셨는데 사무장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총 사업비가 4,825만 4천 돼 있는데 네. 왜 인건비가 약간 차이가 납니까? 뭐 사무장도 뭐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게입니까? 똑같은 보면은 이제 사무장 채용 지원에 이게 사업비인데 수산업 하동구 연합회 사무장 채용에는 2,300만 원. 아니 제가 이제 뭐 크게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무장 거기면 인건비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왜 이 차이를 주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차이인데 나는 게. 이제 저 일명을 따지면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아마 일반적인 근무를 할 때는 똑같아요. 맞습니다만 추가로 또 이 자율관리 여기는 보니까 지금 도에서 이제 지원하는 단체인데 아마 그럼 조금 추가적으로 또 이리 외부로 이리 활동하는 아마 그런 업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채용을 하면은 보험료를 4대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데 아마 지금 도자율관리업 쪽에는 아마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원래 하면은 4대 보험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안 해주신 분들도 앞으로 하면은 4대 보험료 드려야 되겠네요. 청약은 다 들어간 거예요. 인건비 하면 보통 하면 4대 보험 안 해주십니까?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가 다 고용을 하면은 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이 일반 사회단체에서 아마 하면서 조금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232쪽에 그 주요 단위 설명서 232쪽입니다. 우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두곡 1지구 준설토 매각 수익금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신비주군의 하상정비와 생태환경을 개선해서 제첩 생육환경 개선 및 국가하천 관리 1위 됐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군비로 3억을 하시는데 생태환경 개선 정비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생태환경은? 올해 이거 두곡 1지구 2지구 해서 2개소의 영상화 환경청에서 전설 사업을 했습니다. 전사업하고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 지구에 지금 아마 전설을 하고 나서 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퇴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장 여기 보면은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비가 또 있던데. 우리나라 쓰레기 폐기물 수거는 이제 해상 쪽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지금 준설지구 섬진강 준설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해상지구의 쓰레기 네, 그거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준설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나오는 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네네.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고, 준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고르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좀 깊은 데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손털을 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해서 또 고르는 작업도 이런 작업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면 요즘 우리 섬진강에 가오리까지 올라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는 가오리가 이 섬진강에서 가오리가 잡힌다는 게 이거는 생태가 뭔가 변해야 한다. 즉 말해서 우리 섬진강 물이 모자란다는 말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도 2020년대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사실상 제대로 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수가 많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사는 어류들이 일부 지금 환경이 비슷하니까 올라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섬진강물이 가량 제철로 고급용수로 지금 계속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최악의 또 가뭄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 혹시 섬진강물이 물론 우리 하동군의 섬진강물은 아니지만 우리 하동군이 이용해야 될 물을 제철에서 공업용수로 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제 사실은 지금 광양갑 지수장이 섬진강물을 저쪽에 강양산단, 여수산단에서 뽑아가기 시작한 게 78년도부터 뽑아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 지수장 하동군이 얼마 뽑아갔는데, 정도 보상을 해주고 했죠. 예, 2003년도에 광양고암 용수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지수장을 좀 옮겨서 지금 지수를 하는데 그 당시 협의한 내용이 40만 톤을 이제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어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철 어민들이 이 섬진강 생태 환경 관계 때문에 유지유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쪽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저번에 이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수를 추가로 지수를 해간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여수지사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이제 나온 이야기라서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홍수통제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하동강양, 어민들하고 공무원이 가서 항의를 하고, 지금 그 관계를 홍수통제소에 결정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홍수통제소에서도 저희들 입장과 똑같이, 추가 치수는 절대 어민들, 협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정리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과 똑같습니다. 혹여나, 이 가뭄이 계속 장기화돼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가장 그리고 예산세는 없지만 우리 섬진강 백길 사업은 다 끝난 상황입니까? 네네, 다 마무리가 2020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끝났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동 섬진강은 이제 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모래톱이 많이 생겨 있어, 그죠? 네. 그래서 저 두곡지구에다가 야생화 공원을 짓는다는, 저는 직접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야생화를 심어서 야생화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둔치를 조성을 하면서, 그걸 방치해놓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인도교하고 연결해서, 강양 인도 연결해서, 그 주변을 꽃을 좀 심어서 초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인도교나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 초학원도 또 중요하겠지만은,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과장님 우리가 늘 비교되는 게 간양하고 네. 저희가 경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하동에서 나갈 때 보면 간양 쪽에는 굉장히 저기 수변공원 옆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유채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게 잘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한번 지나가시는 분마다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동은 정말 수변공원을 잘 꾸밀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간양보다도 더 많은 또 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섬진강변 쪽으로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섬진강을 갖다가 이렇게 좀 꾸미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도 그 하천을 야생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눈으로 보고 또 수입의 경제성을 할 수 있는 뭐 해바라기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심어도 구경하고 난 다음에 수확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도 될 건데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말동풍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섬진강 주변 그 다음에 두곡지구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좀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미래도시의 그 첫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그 3지구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3지구 준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아마 그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 지금 아마 우리 군에서도 뭐 다양한 이런 섬진강 주변 이제 개발을 좀 큰 틀에서 지금 이쪽 성림 아래쪽에도 뭐 체육 시설이 옮겨지고 하면은 큰 틀에서 좀 구상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정말 많이는 아니지만은 하동에 트레킹 코스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밋밋하게 강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야생의 꽃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지? 그래야 또 하동 홍보도 되고 그 옆 주위를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계십니까? 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 의원입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부분 같아서 우리 해양낚시공원 장사업 설명서 186페이지 646페이지에 지금 해야달 낚시공원 우리 지금 이게 위탁 올해부터 들어갔습니까? 예, 올해 7월 12일 날 위탁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금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때입니까? 한 2년 정도 휴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로. 올해 우리 22년도 예산 운영 지원비 같은 거 없었지요? 올해 운영 지원비 3천만 원 있습니다. 예. 아니, 2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내년 거 말고, 올해 22년도 7월 10일 이후에, 이제 7월 20일 계약하고 난 이후에, 예. 그때 지원이 있었습니까? 지원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예산은, 지금 외부 안내판이나,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예,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어디에 실려 있을 때입니까? 7월 12일 계약한 이후에 쓴 돈이 그게 당초 예산 넘고 당초 예산은 편성되어 있던. 당초 예산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입니까? 7월 한 2년간 쉬었다 아닙니까? 2년간 쉬었는데 7월 이후에 이제 이따 계약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는 개장이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제 됐습니까? 예? 추경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 당초에 편성된 걸로 알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운영을 편성을 해놨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올해는 개장할 걸로 보고 아마 편성한 걸로. 물어보는 거는 예. 이게 2년 동안 쉬었는데 이 사업이 연례 반복으로 예산 지원이 또 돼 있고, 이거 한 2년 쉬고 하면 이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연례 반복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뭐 2년 동시인데 지금 이게 좀 잘 하라고 과장님 잘 챙기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품 구입비 지금 뭐 300만 원 하고 공보물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때가 있는데 200만 원 하고 이거 비품 구입비를 우리가 위탁을 주면은 비품 구입 이제 계약하고 나면 비품 구입비를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을 했는데도 우리가 또 비품 구입비를 줘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요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이제 해서 이제 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 과정에서 이런 나타나는 소규모 보수나 수리 그다음에 필요한 알겠는데 예. 비품 구입 구체적으로 뭘 비품 구입비를 지금 예산서 올려놨는데 뭘 해주려고 비품 구입비를 해놨습니까? 지금 당장에 뭐 비품을 필요해서 뭐 편성을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고장이 난다든지 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하면은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소모품 같은 거, 이 비품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까? 비품이 소모품은 위탁 관리자가 소모품 위탁 관리자가 해야 비품이라는 되고 게 들어가는 게 뭐 조금씩 일이 몇백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런 비품 아니면은 내가 뭐 유지 보수 이런 거는 또 예산이 따로 있는데 저기 안에 이제 객실 안에 보면은 뭐 싱크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전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들을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할 겁니까?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홍보물을 사용을 뭐 해서 우리가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뭐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 좀 제작을 해서 저쪽 각종 뭐 우리 지역 관광지나 이런데 좀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공요금하고 이거 제시해 이거는 어떤 공공요금은 일반 전기세나 이런 거는 위탁자가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전기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일반 공과금은 위탁자가 납부를 하고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연간 해야 되는 전기 안전검사, 소방 안전검사,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검사 이런 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주고 그런 게 얘는 7,500만 원 정도 들어가. 네, 그 비용입니다.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검사비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연례 반복으로 한 해 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위탁을 주고도. 다른 데는 보면은, 과장님, 본 의원이 알아보면은, 위탁을 다른 데 주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뭐, 자기들이 위탁을 좀 자기들이 운영해 나가야지, 소모품이나 이런 거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해 나가야지. 뭐, 물론, 줘가지고 뭐, 특별하게 유지 보수비에서 뭐, 특별하게 안 되는 게야, 뭐,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뭐, 유지 보수비를 좀 해가지고, 예산을 뭐, 편성해가지고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은, 위탁을 좋은데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 3,500만 원씩 지원을 할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가 이제 우리 주택을 임대를 해도 건축주가 뭐 화장실 뭐 고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고장이 나면 처리를 원래 1, 2세가 얼마입니까? 3,900만 원, 1년 차에 3,900만 원. 3,900만 원 맞습니까? 그럼 연례 반복으로 3,500만 원 지원을 400만 원. 그러면 물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 건 아니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된다 하면은 물론 이제 이 위탁을 제가 우리가 900만 원 받고 연례적으로 3,500만 원 지원을 해주면서 또 다른 게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또 뭐 부분에서도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해갖고는 사실 이게 항상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는 부분이지만은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왜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제 적어도 이제 건축물 관리사로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관광객이 좀 왔습니까? 어느 정도 왔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80명. 예. 그 다음에 매출액이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지금 오고, 이제 아직 좀 저 사람들 사실상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 가려면은 한 1,000만 원, 월 한 1,000만 원 정도 와야, 좀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달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좀 열심히 이제 활성화를 해서 홍보나 이쪽에 좀 신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야놀자나 스포 플랫폼이나 이쪽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고, 예, 앱을 또 직접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지금 본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위탁 계약을 나와서 저번에 한번 과장님 보고 한번 알아보라는 게 우리가 그걸 뭡니까?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 하면 지금 계약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지금 현행 규정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도비 예. 부분이나 국비 부분이나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만약에 기간이 끝났다도 매각을 못 합니까? 뭐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여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간은 3년 계약했다고 했습니까? 그때? 아니 그 계약은 위탁자와의 계약 예. 기간이고, 계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규정이나 이런 거는 8년 내. 몇 년 지금 몇 년 위탁했습니까? 계약을? 계약은 3년 계약이 되어 3년이지. 있습니다. 예. 그럼 3년 일단 지나야 매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아닙니까? 계약을 해놨으니까. 예,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수수료 물어주고 매각할 수는 안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위탁자하고. 근데 그 위탁자와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은 위탁자와의 관계는 뭐 계약 위반이나 이런 뭐 벌금은 물고 그러니까 부담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도에 있겠습니다만은, 대해서는 매각을 하실 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이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매각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매각 금액이나 나중에 반납해야 될 금액 정도로 한번 어느 시점이 적정할 건지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예. 질의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예산을 편성해갖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뭐 하다 안 되면 그만 끄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뭐 담당 계장이나 담당들이 책임을 지고 좀 이 부분을 한번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주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지라님 계십니까? 지라시는 신호, 있습니까? 예,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 예산 시비하고는 약간 좀 벗어납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그 국회의원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저도 이게 5분 자유 발언을 의회에서 했는데, 성강역 환경청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정수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그 감사실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일단 구례에 홍수 통제소의 성명한 남원에, 예, 센터에 아마 지금 6명인가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졌고요. 지금 계속 지금 하인재 국회의원님이나 또 옆에 국정감사시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동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본의원도 지금 알고 있기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남한에 지금 출장소 한 개 챙겼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는데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섬진강 위협 환경청의 출장소가 우리 화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진강의 재해로부터 이게 출장소 하나라도 있어야 있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재해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럼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지금 저 부분은 뭐 이제 정부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국회 그다음에 의원들 같이 우리 하여튼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섬진강 지역 왜 자꾸 이그 환경청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강우시에 뭐 예를 들면 화계를 한번 들먹여 볼게요. 화계천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이렇게 이 재해를 입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복합적 아니에요. 그게 섬진강의 내수가 차이니까 섬진강 물 때문에 화계천에 물이 내려가지를 못하죠. 그럼 결국은 하상정비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지금 하상정비를 안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섬진강 하상정비를 안 해서. 그 섬진강 하상정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결론은 우리 하동군이 가지고는 못해요. 그 하동군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영탄강역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계속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당위성을 이게 이 지류에 있는 하천들이 물이 못 빠져나가는 이유가 섬진강에 있는 하천 때문에 그렇다. 그 하천을 정비를 해야만이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재해로부터 좀 괜찮아진다. 이런 것들을 펼쳐 주셔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래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1지구, 2지구 준수를 했고 지금 3지구하고 4지구까지 계획이 지금 돼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하계 남도대교 주변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수공상 한 7, 8m 정도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뭐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좀 하천의 단면이 넓어지면은 뭐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준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리를 찾아서 정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전총괄과가 할 일도 아니시거든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지구 안에는 이 남도대교 근처까지 이렇게 준설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4지구 안에. 아직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그 4지구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3지구가 지금 아까 강희선님 말씀한 차원 그쪽 주변이고. 예. 예. 공부하고는 안 합니다. 4지구는 흥룡 주변입니다. 공부하고는 안 해. 참 큰일이네. 근데 큰일이에요. 이게 재해로부터 좀 비만 오면 걱정스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는 화계천에 재해가 나니까 홍수 방어막을 치겠다고 합니다. 홍수 방어막을 치면 그 안에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는 사람들은 의항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의항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그게 안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상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배가 올라왔다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지금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도 남도대교 근처 밑에는 정말로 하상 정비를 꼭 좀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거기 또 이렇게 이 65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23년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이 있는데 100억 끝까지 하면 100억이죠. 끝까지 하면 100억. 23년 또 어촌 신활력 정진 사업요. 예. 원래 개소당 50억 계획입니다.
기가 100억인데요. 그러니까, 예. 그 2개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억이면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이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예산 편성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갈래적으로 이제 이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선정이 되면은 바로 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지금 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담당 그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가 확정된 후에 투자 심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뭐 답변을 주시는데요. 투자 심사를 안 받는데 어떻게 공모가 됩니까? 원칙적인 말씀 원래 뭐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죠. 예, 그건 뭐 맞고 당연한 일이고 그건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또 그 투자 심사를 무리하게 또 이렇게 뭐 돈이나 이렇게 올리면은 좀 그 지양을 좀 시키고 뭐 선정을 또 뭐 하고 나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과장님 예.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예. 이 투자 심사를 한다든지 중기재정 계획을 받았냐 공제사업 관리 계획을 승인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게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본의원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 하동군에 감사를 오게 되면 첫 번째로 이런 거 확인하죠. 첫 번째로 이런 거 확인해서 투자 심사를 안 받은 중기재정 계획을 안 했다든지 하면 예를 들면 여기 100억이라면 내년에 200억 딱 배를 지방교부세를 끌어버리죠. 혹시 맞습니까? 제가 들은 말씀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 전에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계속 질의를 하는 게 담당자들, 이 부서의 담당자들은 담당자들대로 만약에 이래 되면 그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는 생각이 들고 하동 국민들한테 100억짜리 였으면 200억 교부세를 안 준다니까요. 혹시 뒤에 예산과장님 본인은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얼추 그렇게 되는 거죠. 물어보네. 당연한 거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는데, 다음부터라서라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 편화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정 안 계십니까? 지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특히 우리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해양수사가 뿐만 아니고 하동은 전 실가소에 위탁 주는 시설물은 내부 규정을 좀 정확히 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운영하게끔 해주고 나면은 소모품은 자기들이 샀어야죠. 부득이한 시설 개보수는 해주도록 해도 그걸로 이 부서 저 부서 전 부서에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우리 소장과장님께서도 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잘 못되시고 절차상 잘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래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난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면은 다음 주 원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첫날 위원장이 절차에 맞지 않는 사업은
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지켜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 부서나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지가 약해요. 꼭 사업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가족님들 의지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도 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 부서에서 이 실행이 잘 못 된 부분을 방법을 찾아야 돼. 예산 심의 전에요. 우리 기도정 전에. 그래서 우리 정영섭 전 부장님들이 지금 하겠지만은 이게 아마 절차상 맞지 않으면은 우리 예산부서는 아마 감사 결과 징계가 따를 것이고 분명히 교부금이 감액되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에 우리가 절차에 어긋나게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방법을 찾아서 그러고 부의를 준 데 대해서 대책 계획을 강구해갖고 그 방법을 기수 조정 앞까지 꼭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의원들 지적하면 맞다라면 인정을 해버려요. 왜 자꾸 변명만 하고 우리 의원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발전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생각 아닙니까? 허나 우리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부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위원장이 우리 그 예산을 승해 중에 추진할 때에 불이 받는 그 대책 기획 강구를 꼭 세워서 우리 의원님이 인사할 수 있도록 기도 조정 전에 꼭 선임의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지도 좋겠습니다. 더 지나시는 양기심으로 해양수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투자유치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수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리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